안녕하세요. 청약당첨 프로젝트 세바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끝장내기, 청약통장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청약통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입 가능한 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자유 납입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1,500만원 납입 총액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50만원 초과해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거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회차당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최대 10만원까지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요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그 핸드폰으로 우리은행 어플에서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요게 제 청약통장 계좌예요.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입금란 보시면은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 40만원을 입금하면서 10만원씩 회차별로 나눠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은행원 분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넣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매월 10만원씩 101, 102, 103회차가 위에 104회차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써먹을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청약통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 집 마련할 때 쓸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청약은 아파트 사는데 쓸 수가 있고요. 아파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양쪽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만능 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두 다 쓸 수 있고요.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공고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이거 민영주택이라고 그러고요. 민간건설사죠. 우리가 많이 아는 브랜드로는 자이도 있고요. SK뷰도 있고요. 스위첸, 여러 가지 있죠. 레미안 등등 쭉 이런 들어보신 것들은 민간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민간 분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공공 분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은 1순위가 되고요. 그 1순위 내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공공 분양의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냐? 먼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해당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납입 횟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2번.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셔가지고 12번 넣으시면은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제 지방에서는 6개월 경과해야 되고 6번 넣으셔야 되고요.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랑 청약 과열 지역은 2년 경과하셔야 되고 24회차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지금 현재 다 그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다 돼 있죠. 그러면 2년 경과하고 24회차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2년 경과하고 24회차 이상 되셔야 됩니다. 요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공공 분양을 넣을 때예요. 지금 그 LH나 SH 이렇게. 그래서 1순위 조건이 만족됐다. 그러면은 다 되느냐? 아니죠. 지금 이거 기준을 보시면은 너도 나도 전부 다 1순위입니다. 거의 1순위가 아니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1순위끼리는 공공분양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냐? 청약을 넣는데 전부 다 1순위다. 그러면 1순위 내에서 경쟁은 면적이 기준입니다. 면적이 내가 넣은 곳이 전용 면적, 아파트 전용 면적으로 4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납입 회차가 많은 통장입니다. 납입 회차. 한 번에 2만원을 넣든 5만원을 넣든 최대 10만원까지 인정해주죠. 10만원을 넣든 납입 회차 가 횟수가 많은 데가 이깁니다.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40제곱미터 초과다. 거의 여기에 많이 넣으시죠. 40제곱미터 초과다 그러면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통장입니다. 아까 납입 인정 금액이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청약통장에는 2만원, 한 달에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20만원을 넣었다 한 달에 50만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한 회차당 최대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까지입니다. 이 공공분양 1순위 내 경쟁을 판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다가 뭐 2만원씩 넣어라, 10만원씩 넣어라 하는 게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는데, 이 공공분양을 준비할 때는 납입 회차당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씩 넣어라,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통장인데, 서울이었나요?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 납입 인정 금액이 2200 몇십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통장도 이 1순위 경쟁에서 떨어졌다고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예. 그 다음에 민간 분양에 대해서 1순위 조건이 어떤지 볼게요. 예, 민간 분양은 아까 공공 분양이랑은 다릅니다. 아까 공공 분양은 가입 기간이랑 뭐였죠? 납입 횟수였죠. 예, 근데 민간 분양은 납입 횟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가입 기간이랑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통장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경과, 수도권 외,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게요. 거기는 6개월 경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다른 말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여기는 2년 경과입니다. 가입기간은 아까 그 공공분양이랑 똑같죠. 근데 예치금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역별로, 면적별로 그 해당 예치금만 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거는 아까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한 달에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했는데 50만원 넣으면 되죠. 50만원 넣으면 그 50만원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치금. 말 그대로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예치금이 지역별, 면적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얼마인가. 여기 보시면 거주 지역, 이거는 그 해당 아파트 그 분양되는 부지가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별이고요. 거주 지역별.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가 청약 넣을 아파트의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이고 내가 85제곱미터 이하에 넣을 거다 하시면은 청약 통장 안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평수를 이렇게 높여서 넣을 거다 그러면 6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내 통장 안에 600만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도 넣을 수 있고 85에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기타 광역시는 금액이 쭉 이렇고요. 기타 시구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청약 통장에 예를 들면 3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며칠 안 있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2제곱미터 이하로 제가 청약을 넣고 싶으면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2만원에서 50만원까지만 한 달에 한 번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며칠 안 있다가 이게 뜨기 때문에 지금 총 300만원을 넣어야 돼서 50만원밖에 못 넣잖아요. 그런데 아까 첫 화면에서 총 납입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50만원 이상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넣으시면서 그냥 이거 예치 금액 모두 다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600만원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시면 또 1순위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간 분양에서는 그 1순위들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분양에서는 1순위의 경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가입 기간으로 해서 이 가점제라 해서 가점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은 15년 이상이면은 32점 만점이고요. 부양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6명 이상이면은 35점 만점이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거든요. 이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하시면 17점 만점이 돼서 총 더하면은 84점 만점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산정하는 표는 청약홈에 가시면은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플로도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본인 점수가 어떤지 한번 산출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그럼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하는 데만 쓸 수 있느냐, 이게 물론 주된 기능이지만요, 부수적으로 정부에서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먼저 고금리, 일반 통장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는 말입니다. 예. 가입기간이 1개월 초가 1년 미만이면 1%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5%, 2년 이상이면 1.8%입니다. 1개월 이하면은 이율이 0%입니다. 복리가 아니고 단리를 적용시키는 건 함정입니다. 예. 그래도 일반 통장 0.1% 이율보다는 1.8%가 훨씬 높죠. 그 다음은 세제 혜택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우리가 받는 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는 거 알고 계시죠? 15.4%를 뗍니다. 근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다.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없으신 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식을 해서 배당소득이나 주식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 그런 금액들을 다 합친 게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고요. 소득공제는 이제 납입 금액이 최대 240만 원까지고 그것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240만 원이니까 1년 12달을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씩 넣으면 소득공제를 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또 20만 원씩 소득공제를 위해서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이게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은행이나 인터넷 어플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제 청약통장 어플 화면이거든요. 이게 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인데 소득공제란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대상 등록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주민번호에서 등록 여부에서 등록이 돼 있죠.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놔서 이게 등록하고 해제 버튼이 있는데 이걸 안 하신 분들은 여기가 등록 이라고 뜰 겁니다. 저는 우리 은행에서 예전에 들어놔서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은행사 그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사의 어플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시면 이런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창구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소득공제 등록하려고 왔다 하시면은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지신 분 중에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 우대형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새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만 19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이신 분, 그리고 직전 연도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그 다음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내가 무주택 세대주로 3개월 이상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세대주로 예정이 되어서 3개월 이상 세대주를 할 예정이거나 아니면은 등본상 우리 가족이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면은 가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이 만약에 만 나이로 34세가 넘었다, 근데 남자다, 그러면 병역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줍니다. 예. 요즘에는 군대를 1년 반씩 갔다 오나요? 예. 저는 조금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이 병역 복무 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이러시면은 최대 예를 들어 2년이었다 그러면 36세 이하면은 가능합니다, 가입이. 요거 팁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대금리입니다. 아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그 금리에서 1.5%까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요. 10년이 지나면은 일반 청약통장 금리로 돌아갑니다. 이 금리는 전환가입, 그러니까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전환한 이후 추가 입금분부터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아까랑 똑같이 되고요.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가지고 우대금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약통장 꿀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자금이 부족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장을 깨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깨다가 청약통장까지 깨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청약통장을 깨는 게 맞느냐? 아닙니다. 이 청약통장을 깨시지 말고요. 청약통장을 담보로 또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서 급한 돈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그 담보대출은 갚으시고 청약통장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이거 청약통장은 한번 깨게 되면 이 기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점수를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은 꼭 가지고 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